우편함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철 냄새가 먼저 코끝에 닿았어요. 아파트 1층 우편함은 늘 햇빛이 들지 않는 구석에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란빛을 띤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끼어 있었어요. 등기우편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고 받는 사람 이름 위에 정순이 세 글자가 또렷했어요.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집어들었을 때 종이가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되지 않았지만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어요. 요즘은 등기우편이라고 해봐야 건강보험 안내문이거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정도였는데 이건 그런 것들과 달랐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봉투를 뒤집어 보았어요. 발송인 주소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낯선 금융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잠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목이 마른 건 아니었지만 그냥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고 싶었어요. 부엌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봉투 윗부분을 잘라냈어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안에서 접힌 서류 2장이 나왔고 위에 놓인 종이 맨 윗줄에 채무 연대보증 관련 안내문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줄씩 읽어 내려갔어요. 대출 원금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연체라는 단어가 있었고 상환 독촉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장 아래 연대보증인 란에 적힌 이름이 있었어요. 정순이. 내 이름이었어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주소도 내 주소였고 주민등록번호도 내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어요. 이 대출이 언제 실행되었는지, 누가 받은 것인지,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파트 단지 아래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방금 전까지는요.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은주. 내 이름과 함께 이 서류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다른 감정이었어요. 수치심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내가 뭔가 놓친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위에 찍힌 내 이름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 질문이 가슴 한복판에 박혔어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류는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도 그 종이의 윤곽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한쪽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데워 보리차를 한 잔 우렸어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종이의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손을 뻗어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켜졌고 서류 위의 글자들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연대보 증인 정순이. 아침이 되면 은주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봐야 했어요. 이게 무엇인지, 왜 이런 것이 왔는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전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 7시가 넘어서야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연락처 목록에서 은주의 이름을 찾았어요. 사진은 오래전에 찍은 것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아직 긴 머리를 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음 후에 메시지를. 전화를 끊었어요. 아침 시간이니까 바쁘겠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9시가 되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화면을 켜고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은주야, 전화 좀 해줄래? 그렇게 쓰고 보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화면이 꺼지면 다시 켜서 확인했어요. 메시지 전송 완료라는 표시 아래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시도였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음에서 끊어졌어요. 끊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거절 버튼을 누른 것 같았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왜 문자에 답하지 않는 걸까? 바쁜 것일 수도 있었어요. 회의 중일 수도 있었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다른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어요.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가 되자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래된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핸드백에 서류를 접어 넣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어요. 3월 초의 바람이 아직 쌀쌀했어요. 벚나무 가지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고 앙상한 가지 사이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답장은 없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은준의 집으로 갈까? 아니면 은행에 먼저 가볼까? 서류에 적힌 금융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 가서 물어보면 무언가 알 수 있을까? 버스가 왔어요. 올라탔지만 어디서 내려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만 이상한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은행 앞에서 내렸어요. 서류에 적힌 금융회사의 지점이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내려서 두리번거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거리 한쪽에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자동응답 시스템이 연결되었어요.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0번을 눌렀어요. 대기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클래식 음악 같은 것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어서 귀가 시려웠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젊고 또렷했어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순서가 뒤죽박죽이었어요. 저기요. 등기우편을 받았는데요. 연대보증 관련해서요. 근데 저는 서명한 적이 없거든요. 네,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번호를 불러주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정순이 고객님이시죠? 네, 맞아요. 확인되셨습니다. 해당 대출건은 작년 10월에 실행되었고요. 연대보증인으로 고객님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거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고객님, 서명 관련해서는 저희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해요. 전화로는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지점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상담원이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메모할 곳을 찾았지만 펜도 종이도 없었어요. 주소를 입으로 되뇌며 외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작년 10월이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었나? 무슨 부탁을 받았던가? 기억이 흐릿했어요. 지점을 찾아가는 대신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으면서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구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언제 이렇게 꽉 쥐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서류를 펴서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구겨진 자국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은주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을 기운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입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화면을 보았어요. 은주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엄마.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은주야. 왜 전화 안 받았어? 하루 종일 걸었는데. 바빴어요. 일이 좀. 그래. 바쁘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먼저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야, 나 오늘 등기우편 받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대출 관련해서 뭔가 왔는데 거기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연대보증인이라고. 은주야, 이게 뭐야? 다시 침묵이었어요.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얘기하기 좀 그래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요. 언제? 오늘, 저녁에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당황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평소와 다르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8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났어요. 식탁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어요. 화면은 어두웠어요. 9시 반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일 얘기해도 될까요? 나는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일 얘기하자. 그렇게 썼어요. 보내고 나서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어요.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은주가 결혼할 때의 일이었어요. 예식장에서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정훈이와 나란히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하던 모습. 그때 나는 생각했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하겠구나. 신혼집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은주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오면서 말했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 후로 몇 년 사이에 여러 번 전화가 왔었어요. 대부분은 안부 전화였어요. 하지만 가끔 목소리가 조금 달랐던 적이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은 어딘가 힘겨워 보이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물었어요. 은주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렇게 대답하면 더 캐묻지 않았어요.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 가족이니까 어려우면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대출을 받으면서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내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걸까? 가족이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말이 지금은 다르게 들렸어요. 가족이니까 내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 가족이니까 내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는 나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났어요. 순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하고. 미자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시원시원했어요. 미자야, 나 좀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점심때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는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미자를 기다렸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미자가 들어왔어요.
나를 보더니 표정이 금세 진지해졌어요.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잔 거야? 응, 며칠째 잘 못 잤어. 미자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메뉴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접힌 자국이 여러 개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미자가 서류를 들어 읽었어요. 읽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순이야, 이거. 응,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 연대보증인이라고? 너 이거 서명한 거야? 아니, 한 적 없어. 미자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가 한 거야? 아직 제대로 얘기 못했어. 전화 피하더라고. 피해? 통화하기 그렇다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고 끊었어. 미자가 나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걱정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순이야, 너 이거 확인해 봐야 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알아. 나도 알아. 은행에 가봤어? 전화만 했어. 지점에 가서 서류 확인하래.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가줄까? 혼자 가기 힘들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가봐야지. 확인해야 하니까. 미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순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상해, 미자야. 뭐가? 화가 나야 하는데 화보다 먼저 드는 게 있어. 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 내가 몰라서, 내가 신경을 못 써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 미자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거 아니야, 순이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미자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심했어요. 확인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내 이름이 왜 거기에 있는 건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다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보았어요. 며칠 사이에 눈밑이 어두워졌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겠지.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작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자 다리가 무거웠어요. 핸드백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신분증도 챙겼어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 구청에 먼저 들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버스를 타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정류장에서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누구도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구청에 도착했어요. 민원실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고 가끔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번호가 호출되었어요.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서류를 받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도장을 찍는 소리가 났어요. 내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걸어갔어요.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본이요. 주민등록 등본 한 장 떼려고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발급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잠시 멈칫했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연대보증 확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개인 용도라고 해도 되는 건가? 그냥 금융 관련 서류 때문에요. 직원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버튼을 눌렀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등본을 받아들었어요. 내 이름, 내 주소, 내 정보가 적힌 종이였어요. 민원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구나. 이 종이에 적힌 이름이 나라는 걸 말해 주는 거구나. 그런데 그 이름이 내가 모르는 곳에 쓰이고 있었어요. 구청에서 나와 금융회사 지점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어요. 지점은 큰 건물 1층에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창구가 보였고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입구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물었어요.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대출 관련해서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주세요. 번호표를 뽑았어요. 앞에 3명이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창구에서는 상담이 한창이었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고 고객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보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은 내용이었어요. 대출 원금, 연체 이자, 상환 기한, 그리고 연대보증인 란에 적힌 내 이름. 25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내 번호였어요. 일어나서 창구로 갔어요. 직원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모니터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았는데요. 연대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어서요. 근데 저는 서명한 적이 없거든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읽으면서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순이 고객님이시죠?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고객님, 해당 대출건은 작년 10월에 실행되었고요. 연대보증 관련 서류가 접수되어 있어요. 서류요? 제가 서명한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연대보증 동의서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서명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옆에 있는 다른 직원과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나를 보았어요. 고객님, 원본 서류는 본점에 보관되어 있어서요. 확인하시려면 서류 열람 신청을 하셔야 해요. 며칠 걸릴 수 있어요. 며칠이요? 보통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 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정말 서명한 건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보았어요. 고객님, 여기 기록에 보면요. 동의서 접수 방식이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요.
비대면이요? 네. 직접 방문 서명이 아니라 전화 녹취로 동의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전화 녹취.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화요? 제가 전화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녹취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저희 지점에서는 안 되고요. 녹취 확인도 본점에 신청하셔야 해요. 손이 떨렸어요. 책상 모서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런 전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직원이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동정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무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고객님, 일단 서류 열람 신청하시고요. 녹취 확인도 같이 신청하시면 돼요. 양식 드릴게요. 직원이 프린터에서 종이를 뽑아 건네주었어요. 신청서 양식이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 사유를 쓰는 칸이 있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이름을 쓰고 번호를 쓰고 신청 사유란에서 멈추었어요. 무엇이라고 써야 하지?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 확인 요청. 그렇게 썼어요. 써놓고 보니 글자들이 어딘가 억울해 보였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핸드백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화 녹취라고 했어요. 작년 10월에 내가 전화를 받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면 기억나야 하는데, 연대보증에 동의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당연히 기억나야 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작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지? 10월이면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은주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어딘가에서 걸려온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어요. 정순이 고객님이십니까? 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했지? 기억이 희미했어요. 번호를 불러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길지 않은 통화였던 것 같았어요. 무언가에 동의하세요 라는 말이 있었던가. 그냥 예, 예 하고 대답했던 건가. 그때 그게 이거였을까? 머리가 아팠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만약 그때 그 전화가 이 일과 관련된 거라면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동의해버린 거예요.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 은주?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예, 예 라고 대답한 나 자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은주였어요. 손이 멈칫했어요.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선뜻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몇 번 더 울리고 나서야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은주야.
응,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 무겁게 들렸어요. 그래, 와라. 저녁 먹고 갈게요. 8시쯤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시계를 보았어요. 오후 3시였어요. 8시까지 5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 아래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놀이터에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은주도 어릴 때는 저랬어요. 학교 끝나면 놀이터로 뛰어나가서 해질 때까지 놀다가 들어오곤 했어요.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걸까? 언제부터 나한테 말 못하는 일이 생긴 걸까? 가족이니까.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가족이니까 믿어줘야지. 가족이니까 내 것을 내어줘야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가족이니까 내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걸까? 가족이니까 내 이름을 쓰고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가족이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어요. 7시가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은주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야윈 것 같았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평소보다 말라 보였어요. 들어와. 은주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릴 때 버릇이었어요. 혼나거나 불안할 때 늘 저랬어요. 은주야. 네. 나한테 할 말 있지?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게, 그 서류요. 대출이요. 응. 엄마 이름이 거기 있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한 거야? 은주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다시 숙였어요. 은주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 서류에 내 이름 넣은 거 내가 한 거야? 대답해. 은주의 어깨가 떨렸어요.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훈 씨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한대요. 정훈 씨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쓴 거야?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부탁하면 안 되냐고. 저는 엄마한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쓴 거야?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금융회사에서 전화한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간단한 거라고. 전화로 예 하고 대답하면 된다고. 저는 엄마가 거절하실까봐.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창피해서. 그래서 나한테 미리 말 안 한 거야? 내가 뭔지도 모르고 대답하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복판에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했거든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근데 연체가 됐어요. 정훈 씨 사업이 안 풀려서요. 연체. 그래서 내게 독촉장이 온 거예요. 연대보증인이니까. 얼마야? 얼마냐고.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내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돈이었어요. 나한테 왜 이제야 말해? 말하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훈 씨가 어떻게든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우는 얼굴을 보았어요. 어릴 때 혼날 때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무섭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대신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또 해줄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은주가 미리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보증 좀 서달라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더라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 해줄게 라고 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서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도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은주야. 네. 나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더라. 전화 녹취로 동의받은 걸로 되어 있대. 녹취 확인 신청했어. 서류 열람도. 일주일 걸린대.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봐야지. 진짜 동의한 건지 아닌지. 엄마, 은주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나 그냥 지금 너무 지쳐. 은주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어 등을 두드려줘야 하나 생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울지 마,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안아줬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주야, 오늘은 그만 가라. 엄마, 나 생각 좀 해야 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은주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현관으로 가다가 돌아보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은주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울고 있던 얼굴, 미안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내가 또 해줄 뻔했다.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군가 어려우면 도왔어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 내 것을 덜어서 주고, 내 시간을 쪼개서 주고, 내 이름까지 내어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흔들렸어요. 은주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창피해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을 썼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도 아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짧고 불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이야, 어떻게 됐어? 미자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은주가 왔다 갔어. 얘기했어. 뭐래? 자기가 한 거래. 정훈이 사업 때문에 대출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했대. 나한테 말 못하고 그냥 한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미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야, 그래서 어쩔 거야? 몰라. 아직 모르겠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아봤어? 아니, 아직. 알아봐야 해. 내가 진짜 동의한 거 아니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미자의 말이 맞았어요. 알아봐야 했어요. 미자야,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 구청에서 무료 상담해 주는 거 있을 거야. 아니면 주민센터에 물어봐. 그래,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무료 법률 상담을 쳤어요.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구청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민센터 상담. 복잡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청에 전화했어요. 법률 상담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후면 서류 열람 결과가 나오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밥은 먹고 있어요?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밥 먹고 있어. 너도 잘 먹어. 그렇게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예요. 뭐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정훈이는 잘 있어? 그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 나인지, 은주인지, 아니면 우리 사이에 무엇인지. 화요일이 되었어요. 구청 법률 상담실은 민원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순이 님이시죠? 들어오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담사 최영식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설명했어요. 등기우편을 받은 것, 연대보증인으로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 서명한 적이 없는 것, 은행에서 전화 녹취로 동의받았다고 한 것. 최영식이 서류를 들어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녹취 확인은 신청하셨어요? 네, 했어요. 이번 주 중으로 결과 나온대요. 잘하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해요? 녹취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동의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됐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대보증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녹취 들어봐야 알겠지만요. 가슴에 작은 불씨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그리고요. 최영식이 말을 이었어요. 설령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분할 상환이나 채무 조정 같은 방법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인 것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걸까? 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건 법률 상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금요일 오후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이 고객님이시죠? 신청하신 서류 열람 결과 나왔습니다. 지점으로 방문해 주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전화를 끊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드디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화 녹취에 내가 정말 뭐라고 했는지. 다음 날 아침 지점으로 갔어요.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앞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3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일어나서 창구로 갔어요. 지난번과 다른 직원이었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모니터를 보며 물었어요. 서류 열람 신청하신 분이시죠?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해당 건 관련 서류 사본이고요. 녹취록도 같이 있어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어요. 맨 위에 연대보증 동의서 사본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어요. 그 아래에 전화동의 녹취록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녹취록을 펼쳤어요. 녹취록. 일시 2023년 10월 17일 오후 3시 42분. 통화자 정순이 연대보증인. 상담원 김. 상담원 네, 정순이 고객님이시죠? 정순이 네. 상담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정순이. 상담원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 이은주님의 대출건 연대보증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정순이 네. 상담원 연대보증인으로 동의해 주시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동의하시겠어요? 정순이 네. 상담원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 종료. 녹취록을 읽고 또 읽었어요. 짧았어요. 너무 짧았어요. 상담원이 뭘 물어봤는지,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전부 5줄도 안 됐어요. 연대보증인으로 동의해 주시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동의하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상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연체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게 끝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네.
이게 녹취 전부냐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네, 해당 건 관련 녹취는 저게 전부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얼마짜리 대출인지, 뭘 보증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그 부분은 저희 지점에서 판단드리기 어렵고요. 이에 제기하시려면 민원 접수하셔야 해요. 민원이요? 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거나 저희 고객센터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민원.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또 기다려야 하고, 또 서류를 쓰고, 또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서류는 가져가셔도 돼요. 사본이니까요. 봉투를 들고 지점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녹취록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 짧은 대화가 내 인생을 3천만 원짜리 빚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 전화가 왔을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은주 대출이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 절차상 필요한 거겠거니 했어요. 동의하세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 했어요. 바보 같았어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얼마짜리예요? 뭘 보증하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왜 안 물어봤는지. 가족이니까요. 은주 일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주가 뭔가 필요하면 해줘야 한다고. 그게 부모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 라고 대답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특히 가족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렸어요.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서류가 든 봉투가 바닥에 굴렀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았어요. 은주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울리도록 두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걱정됐잖아요. 은주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나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녹취록 받았어. 읽어봤어.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게 전부더라. 은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나 그 전화 왔을 때 뭔지도 몰랐어. 얼마짜리인지, 뭘 보증하는 건지 아무것도. 엄마, 근데 네 라고 했어. 왜 그랬는지 알아? 은주 일이니까. 은주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 가족이 뭔가 필요하면 해줘야지. 내 거 덜어서 줘야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근데 은주야,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이름 썼잖아. 내가 뭔지도 모르게 전화 받게 하고 네, 라고 대답하게 만들어 놓고 엄마, 그게 가족이야? 그게 사랑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은주도 울고 있었어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은주야,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평생 그렇게 해주기만 하니까 너도 당연하게 생각한 거잖아. 엄마는 뭐든 해줄 거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은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어요. 은주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전화선을 타고 오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은주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필요하면 해줬어요.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하면 밤새워서 만들어줬어요.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면 내 적금 깨서 채워줬어요. 결혼할 때 예단 비용이 모자라면 내 보험 해약해서 보태줬어요. 그때마다 은주는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는 대답했어요. 괜찮아. 갚지 않아도 돼. 가족인데 뭘, 가족인데 뭘.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가족이니까 내 건 나눠줘야지.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게 은주한테 어떻게 들렸을까? 엄마는 뭐든 해줄 거야. 엄마한테는 뭘 부탁해도 돼. 엄마는 거절 안 해. 그렇게 들렸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대출 보증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엄마는 가족이니까 해줄 거야. 말하기 창피하면 그냥 전화만 받게 하면 되겠지. 어차피 네 라고 할 테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최영식에게 연락했어요. 법률 상담 때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어요. 네, 최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상담받았던 정순이에요. 아, 네. 기억해요. 어떻게 되셨어요? 녹취록 내용을 설명했어요. 상담원이 아무 설명도 없이 동의만 받은 것, 대출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 최영식이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정순이님, 그 녹취 내용대로라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연대보증 동의를 받을 때는 보증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거든요. 금액, 기간,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 책임. 이런 것들을요.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도 가능해요.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원서 작성하는 것부터 같이 해봐요.
다음 주에 한번 만나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은주와의 관계. 그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후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내일 갈게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와라. 다음 날 저녁 은주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훈이도 함께였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은주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고 정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제가 사업한다고 대출받으면서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은주한테 어머님께 부탁하라고 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나는 정훈이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은주를 잘 지켜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네. 생각보다 안 풀렸습니다. 거래처가 문을 닫으면서 길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안 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나는 반도 듣지 못했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내 질문에 정훈이가 말을 멈추었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3천만 원.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연체 이자는 계속 붙고 있어요. 정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엄마한테 부담 안 끼치게. 부담 안 끼쳐? 이미 끼쳤잖아.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너희가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해. 그게 부담 아니면 뭐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이름 쓰고 전화로 네 한마디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부담 안 끼치겠다고?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훈이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했어요. 은주야, 정훈 씨.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 이제 예전처럼 못해. 엄마, 예전에는 그랬어.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내 거 덜어서 줘야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이름 쓴 거, 그건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거절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건 나야. 평생 다 해줬으니까. 뭐든 해주니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나 이제 달라질 거야. 은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조건 해주는 거, 이제 안 해. 도와달라고 하면 들어볼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내 선 지키면서. 엄마,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나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법 배워야 해. 정훈 씨도. 정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번 일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거야.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녹취 내용 보니까 설명 의무 위반이래.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보증 취소될 수도 있대. 엄마, 그러면 취소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볼 거야. 근데 그건 내가 내 권리 찾는 거야. 너희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은주의 얼굴이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안도와 불안이 섞인 것 같았어요. 대신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이 대출,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 세워와. 언제까지 얼마씩 갚을 건지,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주까지 가져와. 정훈이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필요하면 미리 말해. 내 뒤에서 몰래 하지 말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우는 얼굴을. 손을 뻗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나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 정말로. 근데 이제는 다르게 사랑할 거야. 은주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더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이야. 그 말을 하면서 나도 울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나를 지배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말이 필요했어요. 나이기도 하니까. 내 이름이니까. 내 삶이니까. 그 말들이 가슴 속에서 작게 싹트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최영식을 다시 만났어요. 구청 법률상담실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복도에서 서류를 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최영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녹취록 가져오셨어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최영식이 받아서 천천히 읽었어요. 안경 너머로 눈이 서류 위를 오갔어요. 이거 딱 보면 문제예요. 그래요? 네. 연대보증 동의를 받을 때는 보증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보증인 책임 범위, 이런 것들을요. 근데 여기 녹취록 보면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죠. 이건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계약할 때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그러면 보증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절차가 좀 걸려요.
먼저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정해져요. 얼마나 걸려요? 민원 처리는 보통 한두 달 정도요. 그 사이에 금융회사에서 자체 조사를 해요. 한두 달.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민원서 작성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같이 해봐요. 최영식이 컴퓨터를 켜고 양식을 띄웠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내용을 채워나갔어요. 민원인 인적사항, 민원 내용, 요구사항. 민원 내용 란에서 멈추었어요. 여기에는 상황을 자세히 쓰셔야 해요. 녹취 내용 그대로 적고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인지 이제는 차분해졌어요. 천천히 썼어요. 본인은 2023년 10월 17일 전화를 통해 연대보증 동의를 했으나 통화 당시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보증인 책임 범위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녹취록에도 해당 설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설명 의무 위반으로 연대보증 계약 취소를 요청합니다. 다 쓰고 나서 최영식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쓰셨어요. 이대로 접수하면 돼요. 서류를 복사하고 원본은 내가 보관하기로 했어요.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영식이 직접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접수되면 연락할 거예요. 그때부터 금융회사에서 소명 자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문을 나서다가 돌아보았어요. 최 선생님. 네.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무료 상담인데. 최영식이 웃었어요. 온화한 웃음이었어요. 이런 일 많이 봐요. 가족 사이에서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 도와주려다 곤란해지는 경우요. 정순이님 잘못 아니에요. 도움받을 자격 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3월 말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거리 양옆에 심어진 벚나무에서 연분홍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사람들이 꽃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나도 평범하게 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등기봉투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이 내가 모르는 곳에 쓰여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억울했어요. 지금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민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어요. 보증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 달 전보다 편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었어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걷고 있었어요. 그게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이야, 어떻게 됐어? 민원 접수했어. 한두 달 걸린대. 잘했어. 기다리면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미자야.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하니까 보기 좋아. 씩씩하다.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미자야,
나 많이 변한 것 같아? 변하다니?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갚아줬을 것 같아. 은주한테 뭐라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했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이번엔 안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어요. 순이야, 사람은 어느 순간 변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게 터지면서 변하는 거야. 쌓인 게, 응, 참고, 견디고, 넘기고.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되는 지점이 와. 그때 변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닿았어요. 나 그 지점에 온 건가? 그런 것 같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게 터지면서 변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계획 세웠어요. 내일 가도 돼요? 그래, 와라. 다음 날 저녁 은주와 정훈이가 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지난번에 축 처진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정훈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계획 세워왔습니다.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A사 용지 2장이었어요. 먼저, 대출 상환 계획이에요. 종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월 상환액, 상환 기간, 이자 계산. 저희 수입으로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이자 포함해서 약 6년 정도 걸려요. 6년. 네. 길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업도 알아보고 있어요. 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파트타임 일자리 구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동안 일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진지했어요. 그리고요. 정훈이가 두 번째 종이를 가리켰어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하려고요. 이자율 낮추고 상환 기간 늘리는 거요. 그러면 부담이 좀 줄어요. 채무조정? 네. 연체된 상태에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대요. 신용은 좀 안 좋아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나아요. 나는 종이를 들어 읽었어요. 글씨가 빼곡했어요. 숫자들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어요. 이거 너희가 다 찾아본 거야? 네. 인터넷도 찾아보고 복지관 상담도 받았어요. 복지관 상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너희가 직접 알아본 거야? 네, 엄마. 은주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엄마 말 듣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훈 씨랑 같이 알아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잘했어. 엄마. 잘했어. 은주야. 은주도 울기 시작했어요. 정훈이도 눈을 붉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해. 테이블 위에 종이를 다시 보았어요. 두 사람이 밤새 고민한 흔적이 담긴 종이였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나를 바라보았어요. 금감원에 민원 넣었어. 보증 취소될 수도 있대.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취소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볼 거야. 근데 그건 내일이야.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엄마, 너희는 너희 계획대로 해. 채무 조정 신청하고 매달 갚아나가고 그게 너희가 할 일이야. 정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하는 거야. 세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은주가 변하고 있었어요. 정훈이도 직접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받고 예전 같았으면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든 해줘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예요. 무조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은주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평생 다 해주기만 했어요. 뭐든 해줬어요. 그래서 은주는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려우면 엄마한테 기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었어요. 부모에게서 배운 거였어요. 나도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님도 뭐든 해주셨어요. 내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해주셨어요. 공부할 때 밤새 옆에서 과일 깎아주시고, 시집 갈 때 빚내서 혼수해주시고,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은주한테 그렇게 했어요. 대물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게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걸.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선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늦게 배웠어요. 너무 늦게.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주말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이었어요. 먼지를 털고 열었어요. 바랜 사진들이 나왔어요. 은주가 어릴 때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때 한복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유치원 입학식 때 가방 메고 서 있는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 사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중학생 때 교복 입은 사진,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간 사진, 대학 입학식 때 정장 입고 찍은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 흰 드레스를 입고 정훈이와 나란히 서 있는 은주.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던가, 무엇을 가르쳤던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은주가 어릴 때 친구랑 싸우고 울면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 했던가. 괜찮아. 엄마가 새로 사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친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새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러면 울음을 그쳤으니까. 고등학생 때 시험을 망쳐서 속상해하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뭐라고 했던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엄마가 학원 알아볼게. 그렇게 말했어요. 왜 시험을 망쳤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원을 등록시켜줬어요. 그러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가 힘들다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 했던가. 그만둬. 엄마가 용돈 더 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일하면서 배우는 것들, 스스로 돈 버는 경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면 안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앨범을 덮었어요. 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은주가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해결해줬어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앨범 위로 떨어졌어요. 미안해, 은주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했어요. 나도 은주도. 다음 날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시간 되면 우리 밥 먹자. 둘이서요? 응. 정훈 씨 말고 너랑 나랑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좋아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좋아요. 토요일 동네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칼국수 집이었어요. 오래된 가게였어요. 은주가 어릴 때 자주 데려왔던 곳이었어요. 가게는 그대로였어요. 테이블도 의자도 벽에 걸린 액자도. 은주가 들어왔어요. 나를 보고 웃었어요. 엄마, 여기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러게. 그대로네. 자리에 앉았어요. 칼국수 2그릇을 시켰어요. 엄마, 왜 갑자기 밥 먹자고 했어요?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얘기요? 은주야. 네. 엄마가 미안해. 은주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뭐요? 칼국수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평생 다 해줬잖아. 내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줬잖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은주가 나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촉촉했어요. 너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했어. 힘들어도 버티는 법,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법. 그런 걸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엄마, 그걸 안 가르쳐 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된 거야. 엄마한테 기대면 된다고,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엄마 잘못이야. 미안해. 엄마, 그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인정해야 해.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어요. 근데 은주야. 네. 이제는 달라지자. 나도 달라지고, 너도 달라지고. 내가 다 해주는 거, 이제 안 할 거야. 대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게. 같이 고민해 줄게. 근데 대신 해주지는 않을 거야.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그리고 너도 나한테 기대지 마. 힘들면 말해. 근데 해결은 내가 해. 알았지? 네. 은주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말해줘서.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칼국수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면을 들어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먹자. 식겠다. 은주도 면을 들었어요. 둘이서 조용히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왔어요. 거리를 나란히 걸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응, 나 진짜 변할게요.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할게요. 정훈 씨랑 같이. 그래, 믿을게. 근데 엄마, 응? 가끔은 기대도 돼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가끔은 돼. 은주도 웃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은주의 손이 따뜻했어요. 어릴 때 손잡고 걷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가 이끌었어요. 지금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 말이 예전과 다르게 들렸어요. 예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뭐든 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옆에 있겠다는 뜻이 되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어요. 은주가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가 멀어져 갔어요.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어요. 가슴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원 처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우편으로 공문이 온다고 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도 등기우편이었어요. 한 달 전 처음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와 같은 노란 봉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올라와 식탁에 앉았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2장이 나왔어요. 천천히 읽었어요. 민원 처리 결과 통보서, 민원인 정순이, 민원 내용 연대보증동의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 주장, 처리 결과 금융회사 측 소명 자료 및 녹취록 검토 결과 연대보증동의 과정에서 보증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시정 권고 조치함.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어요.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시정 권고 조치. 다음 장을 읽었어요. 상기 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는 연대보증, 계약 취소 또는 조정에 대한 협의를 민원인과 진행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별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어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어요. 화요일이 되었어요. 최영식과 함께 금융회사 지점으로 갔어요. 창구가 아니라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금융회사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지점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다른 한 명은 법무팀 담당자라고 했어요. 정순이 고객님, 이번 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금감원 권고 내용 저희도 받았고요. 녹취록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동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저희 쪽 절차상 문제가 있었어요. 최영식이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점장이 법무팀 담당자를 보았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쪽에서 2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연대보증 계약 취소입니다. 정순이 고객님의 보증인 지위를 해제하고 원래 채무자에게만 상환 책임을 부과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었어요. 두 번째는 보증 금액 조정입니다. 전체 금액 대신 일부만 보증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거예요. 최영식이 물었어요. 첫 번째 방안으로 진행하면 정순이님은 상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측의 불이익은요? 원래 채무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대보증인이 없어지는 것 외에 변경사항은 없어요. 나는 최영식을 보았어요. 최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어요. 연대보증 취소해 주세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서류 작성에 30분 정도 걸렸어요. 연대보증 해제 동의서, 계약 변경 확인서, 여러 장의 종이에 서명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한 줄 한 줄 읽고 이해하고 서명했어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정순이 고객님의 연대보증인 지위는 해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난 거예요. 2달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최영식이 옆에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정순이님. 지점을 나왔어요. 밖은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4월 중순이었어요. 벚꽃은 거의 다 지고 연두색 새잎이 나무마다 돋아나고 있었어요.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요.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에요. 선생님 도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순이 님이 직접 움직이셨으니까 된 거예요. 저는 조금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내가 직접 움직여서 된 거예요. 누군가 대신 해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알아보고 찾아가고 서류 쓰고 말했어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내가 움직였어요. 처음 해본 일이었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끝났어. 네. 뭐가요? 보증? 취소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응. 오늘 금융회사 가서 서류 작성했어. 내 이름 빠졌어. 엄마.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요? 정말 끝난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끝났어요. 내 이름이 내가 모르는 곳에 쓰여 있던 그 일이, 3천만 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던 그 일이 끝났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졸려서 먼저 잠들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들이 평화로웠어요. 은주가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요즘 생각 많이 했어요. 뭘? 제가 왜 그랬을까?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한 거.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돈 얘기 꺼내는 게, 왜? 엄마가 실망할까봐,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은주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엄마가 모르면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죠? 결국 더 큰 상처 줬으면서 나는 은주 옆에 앉았어요. 은주야. 네. 나도 생각했어. 왜 내가 나한테 말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평생 다 해주니까 내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뭔가 부탁하면 엄마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말 못하고 몰래 한 거지.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내 잘못 맞아. 근데 이제는 달라지자고 했잖아.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있다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거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할게. 네, 엄마. 그게 가족이야. 다 해주는 게 가족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주는 게 가족이야. 은주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나도 울었어요. 잠든 아이들 옆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밤이 깊어서 은준의 가족이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정훈이가 잠든 아이를 안고 은주가 다른 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졌어요.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2달 전 그 등기봉투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이 내가 모르는 곳에 쓰여 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억울했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 이름은 더 이상 그 서류에 없었어요. 은주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말하고 듣는 관계가 되었어요. 나도 달라졌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가족이 필요하면 해주고, 가족이 힘들면 대신 짊어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내 이름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내 선을 지키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70년 걸려서 배웠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창밖이 어둑어둑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보리차를 한 잔 우렸어요.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가에 섰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짙은 남색이 연한 보라색으로, 보라색이 분홍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을 보는 게 오래간만이었어요. 요즘은 늦게 일어나곤 했어요. 잠이 많아져서. 하지만 오늘은 일찍 눈이 떠졌어요.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보리차를 홀짝이며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할까? 오늘은 미자에게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해야겠어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쳤으니까
고맙다고 말해야겠어요.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해야겠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어도 좋겠어요.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냉장고에 뭐가 있었지? 된장찌개를 끓여도 좋겠어요. 평범한 하루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평범한 게 2달 동안 평범하지 않았어요. 매일 걱정하고 불안하고 울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그런 평범한 하루를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빛이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오늘도 하루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점심때 미자를 만났어요. 동네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어요. 순이야,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응. 1달 전만 해도 귀신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같아.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귀신 같았어? 응.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었어. 미자가 손으로 볼 아래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 잠도 잘 자? 응. 요즘은 잘 자. 다행이다. 떡볶이를 먹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했어요. 미자야. 응? 고마워. 뭐가?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걱정해줘서. 미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게 뭐가 고마워.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야. 고마운 거야. 미자를 바라보았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 온 사이였어요. 미자야, 나 이번에 많이 배웠어. 뭘?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미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이야? 평생 남한테 해주기만 했잖아. 가족이 필요하면 다 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게 다가 아니더라. 순대를 집어 먹었어요. 씹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하더라. 내 이름 지키고, 내 선 지키고, 그러면서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맞아. 늦게 배웠어. 70 다 되어서. 늦지 않았어. 지금 알았으면 된 거야. 미자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미자야. 고마운 거 없어. 앞으로도 잘 살아. 내 인생, 내 인생.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내 인생이었어요. 내가 사는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그걸 알았어요.